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학강사 차연입니다. 간략한 제 소개고요. 저는 현재 대치와 분당 그리고 송파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이제 계정생명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주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계정생명과학과 관련된 사안들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진행하는 겨울특강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계정생명과학은 이제 교과와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는 이제 물화생지 4과목이 있고 여기서 이제 2개씩 파생이 되어서 진로 선택에는 이제 8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생명과학 계열만 좀 가지고 왔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유불리라는 것이 없던 반면에 이 선택 과목은 등급별 인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메디컬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생명과학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1등급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정 생명과학 구성을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이 유전 파트입니다. 기존 생명과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생명과학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유전 파트의 60% 정도가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량도 많이 줄어들고 시험도 좀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기존 생명과학은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반면에 계정 생명과학은 한 학기로 축소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학습량 자체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도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됐던 신경자극 전도와 전달 이 파트와 그 다음에 유전의 그 생지세포 파트가 여전히 고난도 추론형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도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생명과학 2에 있던 진화와 분류 파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학생들이 암기할 것이 많고 경험해야 되는 그래픽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선행 강도, 준비해야 되는 학습량,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는 현재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학교별 교육 과정을 좀 케이스별로 갖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인 이제 생명과학을 진행을 하고 2학기 때 진로 선택 세포와 물질 대사를 진행을 하고요. 몇몇의 학교는 오히려 이제 1학기 때 세포와 물질 대사를 진행하고 2학기 때 생명과학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는 2학년 때 생명과학을 하고 3학년 때 이제 세포와 물질 대사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커리큘럼에 맞게 학습 계획을 세우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1학기 동안 경험하게 될 혹은 이제 한 학기 동안 경험하게 될 그 계정생명과학 내신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중간고사에는 1단원과 2단원 그 이제 항상성이 조금 포함이 되거나 이제 항상성 이전까지 이 정도로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1학기 중간고사의 이제 점수를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는 신경의 전도와 전달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풀어내는 것과 동시에 수학적인 계산까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방어작용과 항상성을 포함해서 이제 유전 파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 유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는 순간 시험 난이도는 올라가고 등급컷은 내려가는 좀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학 2에 있던 진화와 분류 파트가 기말고사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진화와 분류 파트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암기할 것이 너무나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를 학생들이 준비하실 때는 미리미리 좀 개념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준비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 파트에 대비해서 역시 계획적인 풀이를 미리미리 습득을 해놓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추론형 문항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보시는 문제는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경험하게 될 추론형 문항이고, 여기 있는 문제는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경험하게 될 또 추론형 문항입니다. 이 생명과학 문제 유형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개념형이고 하나는 이제 추론형인데요. 이 개념형 문항은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추론형 문항은 학생들이 이제 습득한 개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 자체의 길이가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제 타임 어택, 시간 부족 현상이 항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과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내신 기출 유형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내신에 이제 교과 기본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기본 개념이 일부 출제가 되고 또 일부는 평가원 교육청 EBS 스타일의 추론형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기본 틀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학교별로 등급의 변별력을 좀 위해서 지역적인 이론을 추가한다던가, 또 하나는 굉장히 고난도, 파이널 계열의 굉장히 고난도 자료의 문항을 추가한다던가 해서 이제 등급을 완벽하게 가를 수 있는 구성을 좀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구성은 계정생명과학에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계정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서술형이 좀 많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생명과학은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의 틀에서 많이 벗어난 내용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정생명과학은 내신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학문적 관점이 반영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습 전략을 세우실 때 이번 겨울 동안에는 단단한 뼈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단단한 뼈대를 잘 구축을 해서 학기에 들어가서는 이 뼈대에 단계적으로 살을 붙이고, 이제 시험에 앞서서는 학교별로 던져주는 이제 변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칙이라는 장식물을 아름답게 붙여서 완벽한 작업물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셔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계정생명과학의 여러 파트들 중에서도 이 네 가지 파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의 전도와 전달, 그리고 세포 분열 파트는 고난도 추론형 문항으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풀이 계획을 세우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답을 이끄는 과정까지 많이 반복적인 수행이 좀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파트와 이제 분류 파트는 그 용어와 개념, 그리고 이제 자료, 그래픽 자료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또 해야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겨울 특강 수업은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탄탄하게 구축을 해서 단단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또 저와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익숙치 않은 풀이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어디에 시선을 먼저 둬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가시적으로 문제가 잘 들어오는지까지 제가 건드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미션을 해결하듯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결국 원하는 답을 도출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저와 연습하고 습득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또 이제 초고난도 문제까지 저랑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같이 한번 느껴보고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수업은 이제 자체 개념서로 진행이 되는데 제 자체 교재는 제가 직접 제작한 교재고요. 저와 함께 이제 키워드를 채워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공통 워크북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통 워크북은 이제 학생들이 풀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도 제출하고 해서 저와 조교팀이 학생들이 제출한 공통 워크북과 테스트를 펼쳐놓고 어떤 문제를 주로 틀리는지, 맞았어도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걸 좀 데이터로 다 정리를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약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개별 추가 자료가 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개별 추가 자료는 학생들마다 다 다른 자료를 받게 되겠고요. 보통 이 자료는 저와 클리닉 때 같이 좀 해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 1년 동안 진행한 컨텐츠고요. 이제 수업 복습 영상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제가 손글씨 풀이 영상을 좀 줍니다. 이 생명과학이 이제 해설지를 보시면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좀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글씨로 문제를 직접 풀어서 풀이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복습을 하고 싶은데 복습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렇다면 요약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수업 요약 영상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약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수업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많은 생명과학 수업 중에 왜 제 수업이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 수업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이제 못 들어본 학생은 있어도 이제 한 번 듣는 학생은 없다. 이제 엄청난 맛집이란 뜻이죠. 실제로 제 수업은 학생들이 1년 커리큘럼을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끝까지 다 따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하고 이제 답변을 하지 않는, 전 이런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질문이 이제 교과적인 개념과 조금 멀지라도 교과적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정리봇, 정리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정돈된 풀이를 추구합니다.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에 어디서부터 시선을 둬야 되는지, 조건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단계별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풀이를 체화하고 알고리즘을 습득하기에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적극적인 질문 유도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개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드러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또 수정과 보완할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정리 찾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게 이제 저한테 좀 감사한 피드백을 좀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이렇게 보내준 피드백도 있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과 조교팀과 제가 소통하는 채널이 하나가 있고 또 학부모님과 제가 소통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제가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서는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상담을 주시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를 안내받거나 혹은 이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테스트랑 그다음에 워크북을 다 걷어서 데이터로 다 정리해 놓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지를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때문에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좀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수업 전후에 보통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좀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저와 좀 스케줄을 맞춰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겨울 집중 특강은 이제 9회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제가 로고스에서는 이제 방위관에서 이제 일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잠실관에서는 일요일 오후 2시와 6시 반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학생들이 이제 겨울 때 꼭 하셔야 되는 건 개념의 뼈대를 잡는 것과 그 다음에 풀이 계획을 습득하는 것,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학기 중에 들어가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이 연구실 번호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이제 차연과학탐구 검색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뜹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